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 아동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이제 삶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점검인 거잖아요. 그 반성인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선생님 얘기 제가 확 시선을 끌었던 게 뭐냐면 독일에서의 그 돼지 농장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먹는 동물들조차 사육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거네요, 선생님. 또 다른 예들이 있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아까 그 김성원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음.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그 우리가 먹으려고 키우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로 기준을 삼고 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준들을 계속 높여 나간다고 하면 이게 동물 학대라고 지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동물들의 최소한의 도덕적인 지위들을 지켜주자고 한다면 산업 전체를 다 바꾸는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학대 방지이고 그 학대 방지는 아까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느 정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방치하거나 혹은 느끼게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냥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나 고통이에요라고 얘기하면 그걸 막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행위가 되게 나쁜 행위야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를 고칠 수가 있는 거라서 예를 들자면 이제 아예 없애야 되는 이제 케이스들도 있긴 하죠. 개식용에서 그 식용된 농장들을 먼저 없앨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먼저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 그다음에 아마도 지금 동물복지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통을 없애만 주면 그럼 계속 키워도 되는가라는 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철학적으로. 근데 그래도 일단 현재 있는 고통은 없애면서 생각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밀집 사육이라든가 아니면 환기가 안 된다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접근 가능한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김성원 선생님 잘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뭐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저기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네. 제가 뭐 그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뭐 저는 이제 공리주의자를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이 제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실험용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용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돼지들 같은 경우도 다른 놈들을 물어뜯을까봐 이빨을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꼬리도 다른 돼지들이 물까봐 꼬리도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숫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암소화 시키기 위해서 거세를 해가지고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온갖 그 학대들이 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 아무래도 뭐 반려동물들보다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잡아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김성원 선생님 생각에 대해서 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예. 네. 저는 고통을 싫어하거든요. 개인적 진통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거는 자발적. 고통이 아니죠. 네. 그럼 또 쾌락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 되는 것인데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고통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동물 학대 뭐 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동물 복지법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학대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제 이 신체적인 통증, 신체적인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배려하자. 이게 김 선생님 말씀도 통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큰 의미에선 김성환 선생님과 같이 채식이나 아니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육식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고 계신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의 그것보다는 더 관심 있는 게 동물복지 농장, 프랑스의 동물복지 농장에 들어가서 현장 연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고통에는 육체적인 뭐 신체적인 통증만 있냐? 사실은 고통은 또 굉장히 사회적이기도 하다.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동물복지 축산 농장에서의 일하는 일하고 있는 그 동물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 동물들을 또 이제 굉장히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있잖아요. 축산 농장에서 빨라.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동물 농장하고 동물 복지 농장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일단은 굉장히 동물 복지적이지 않은 아주 다수의 축산 농장이 있겠죠. 공장식 축산이 있겠죠. 예. 그것과 비교해서 쓰는 개념입니까? 네, 동물 복지적인 계속해서? 예. 근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와 한국과 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케이지라든지 뭐 그런 여러 행위들 항생제를 뭐 투여해서 막 빨랑 이제 고기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동물 학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자유롭게 조금 더 예전의 어떤 가축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키워서 고기로 이제 생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동물 복지적인 어떤 개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국가마다 다르고 아마 그 농장마다 다르겠죠. 근데 일단 동물 복지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서 최대한 단계적인 그런 고통들을 좀 줄이는데 집중하는 그런 프랑스의 동물 복지 농장에 들어가서 이제 현장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여전히 물론 이제 뭐 돼지들의 어떤 단계적인 고통들, 어떤 뭐 도살 직전에서 어떤 그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통증 이상의 어떤 고통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과 그 동물들과 여러 가지 맺게 되는 관계 속에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뭐 굉장히 이제 배려를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그 돼지들을 배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기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고기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 정신적인 윤리적인 고통을 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이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고통의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죽을 존재지만 하면서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문제들, 죽을 존재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어느 정도는 배려하자가 해결 그 최종의 어떤 해결 방법일 수 있을까? 그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뭐 인간 사회에서 어떤 육식이라고 하는 거 물론 저는 고기를 먹고 채식주의자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서 뭐 이제 채식을 하자 뭐 이게 또 제 답은 아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정말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사회 구조 자체에서 고통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이제 제가 닭고기는 절대 안 먹는데, 닭장차 지나가는 거 보고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강심장을 존경해요. 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종이를 실어도 그 틈새가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운송을 하지? 그리고 어쨌든 산 목숨인데 가끔씩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죠. 창문 열었다가도 얼른 창문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으로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으로 그것을 내 삶에 끌어들이면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제가 예전에 본 만화 중에 정말 이현세 선생의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 혹시 보셨어요? 그 법적인 문제가 돼서 무죄 판결 받느라고 7년이 걸리셔갖고 진짜 이현세 선생의 힘을 쭉 뺐던 천재 이현세 힘을 쭉 뺐던 만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그리겠다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단군이 우복동에서 커요. 우복동이 소의 배잖아요. 그죠? 우복이니까. 근데 거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복동의 백정의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어요. 이 백정의 손에서 단군이 어렵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백정이 소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를 잡을 의식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소가 오늘 자기가 죽는 날이라는 걸 아니까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근데 그건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망우리에 대한 할머니의 이야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냥 만들어진 가상이 아니라 실제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몇천 년 전에는 특히 더. 뚝뚝 흘리니까 이 백정이 소를 잡으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의 견우 왕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견우 왕자님, 지금 제가 당신을 지금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옷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소를 잡는데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옥황상제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프지 않게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소를 잡아요. 그런 백정에서 당군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전 제가 제물이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죽음에 대해도 미학이 있는 것 같고 뭘 하나 하는 행동에서 지금 우리가 동물복지라고 하는 전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개념 동물복지 농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배려해서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과정상으로 해서.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인권이든 동물권이든 크게는 사실은 생명들인 거잖아요. 이 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권이라는 말을 천명선 선생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원 선생님부터 길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짧게 끝낼까봐 일부러 사적으로.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예,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키우시면서 안 키우시고 키우시면서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정말로 되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복도 지났고 말복이 이제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한참 개고기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시끄러운데 개고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토론을 하고 가죠, 그러면은. 네. 천명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저의 의견은 제가 아까 설문을 돌려가지고 이미 신문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막 구구절절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데 저는 당연히 개식용은 반대고요. 그 수의사들 자체는 수의사회에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표 의견으로는 저희는 다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수의사들은 식품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간-동물 관계하고 저는 이 개식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다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동물을 여태까지 사용해 오던 굉장히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식들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을 옛날에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안에서 사냥을 했던 혹은 한두 마리 키워서 잡던 하던 이런 문화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 자기들끼리도 용납 가능하고 이런 규모적으로도 용납 가능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거든요, 더 이상은. 그렇다면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그걸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키웠던 동물들이니까 얘네들은 예전의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대로인데 규모가 커져서 굉장히 애들한테 고통을 주는 많은 방식으로 변해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릴 단계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동물들이 일정 부분의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아마 부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인간도 영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물들의 영혼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할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없는 것 같기는 하나, 천국에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갔을 때 동물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은 결정을 할 순간이고, 개식용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그만할 수 있는 동물의 관계 안에서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만하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한테는 없는데 인간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관계들이, 방식들이 지금 우리가 되게 성숙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이제 막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질질 끌지 말고 결정들을 한 개씩 해 나가자.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게 이제 저의 이런 동물 문제들을 다루는 태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 동물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청학문화연구소에서 처음에 이제 주제를 받았을 때 동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시는 이제 의견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동물에 더 집중을 해서 동물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아까 전율 선생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우리가 굉장히 선한 의도로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지금의 이 논의들을 조금 더 동물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동물한테 미치는 변화, 미치는 영향들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더 어떤 인간 사회를 바꾸는 그렇죠. 역발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이게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서 다른 존재들, 비인간 존재들 생각하자고 하는 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이기적인 생겨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살아야 되거든요.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체계도 그냥 그대로 머무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발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이기적인 의도들을 뒤로 하고 조금 더 동물들한테 관심을 갖고 동물들의 삶이라든가 우리 사회 안에서의 동물들과의 우리의 관계들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폭력적인 행태들을 한 개씩 늘려나간다면,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인간의 어떤 일종의 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같은 건 당연히 금지가, 그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첫 번째로 일단 그만둬야 되는,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아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관계에서도 인간 중심적인 어떤 시선을 벗어버릴 때 보다 좀 넓은 시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인간이 감옥이 되지 않고 울타리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원 선생님이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반대하실 것 같은데. 반대. 전 사실 이거 저는 개식용 입에 올리는 것도 싫습니다. 아니 뭐 제가 예. 개인적으로 개를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은 없긴 합니다만 개식용 문제만 나오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제가 이제 이쪽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항상 예.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사실 현장 연구 요즘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데가 유기견 보호소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 개들이 이제 뭐 유기견 보호소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여기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어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가 이게 안 겹쳐지지 않거든요. 예, 안 겹쳐지지 않고 제가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개들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고,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런 어떤 이른바 토종은 이제 식용의 시각에서 이제 정의하는 건데, 아무튼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런 개 종으로서 얘네들은 아마도 얘네 조상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얘네들도 이제 여기를 경계를 벗어나면 그런 대상이 쉽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마음속에서도 어지럽기는 한데 사실 그거를 공식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도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거는 물론 제가 천 선생님이 쉽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과 다르게 제 입장에서 그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윤리적인 것이 어떤 죽이느냐 아니면 살리느냐 아니면 고통을 주느냐 아니면 주지 않느냐 보살피느냐 아니면 학대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분법 사이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저의 윤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데 바로 그 현안에 대해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식용은 한국에서 몇 년 안에는 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에서 많은 주체들이 뭐 정치인들 또 단체들 그리고 뭐 여러 전문가들이 개식용의 철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미 개식용을 금지하는 거에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굉장히 이게 법적인 것은 아직은 이걸 할까 말까 그 사이에서 있는데 사실은 이미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에 반대하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은요 이미 사회적인 어떤 다수의 이 인식이 사회적인 합의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어느 정도 합의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찬성하다 반대한다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연세 만화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그 어떤 예를 갖추면서 백정이 그 소를 보내는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소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먹히게 될 것이잖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윤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윤리적인 게 없다고 그냥 단언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마 그 말씀하신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백정이 굉장한 예를 다해서 이 소를 보내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육식의 희생양이 됐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근데 그것은 어떤 공리주의적인 어떤 윤리관이겠죠. 근데 우리의 지금 고통과 윤리에 관한 어떤 그 시각들은 사실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어떤 시각에 좀 많이 대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것 아니면 윤리적인 태도 뭐 전통적으로 아까 그 만화에서 그려지는 그런 어떤 예들도 있었고 사실은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하지만 근데 나는 안 먹는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안 먹는 거는 네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고기인 거죠. 네, 익숙하지 않은 고기인 거죠. 제가 사실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또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또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음. 그 정도까지만. 네. 예. 어쨌든 아까 제가 채식주의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주인공이 그거잖아요. 채식주의자 보면 어느 날 주인공이 그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자기를 핥혔어요. 아버지가 주인을 핥혔다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그날이 복날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오토바이에다가 그 개를 끈으로 묶어갖고 마을을 몇 바퀴를 돕니다. 그래갖고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해야지 맛있다고 개패듯이 패서 그걸 저녁상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먹지 않았죠.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다가 그게 몇십 년 후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고 꿈의 숲을 헤매다가 거기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상처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갖고 냉장고에 있는 모든 육식들을 이제 치우면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면 그 어떤 내가 아꼈던 어떤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편견과 것에 의해서 잔인하게 당했을 때, 어린 시절은 그것의 의미도 모르고 당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이어야만 그 슬픔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촉으로 만져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원 선생님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그냥 막연하게 좀 궁금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제 개식용에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가족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논리가 식용견들 같은 싫으시구나. 경우는 식용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족과 함께 살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에 더 가깝게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동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질문을 해봤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식용견들, 식용견이죠. 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다른 동물들을 먹어서는 안 되듯이 식용견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개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개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폐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씨알머리가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식용에 반대하는 것뿐이지 뭐 개가 특별하게 예외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공리주의적인 시각에서 쾌락과 고통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생명을 생각하는 최소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요 정도는 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천명선 선생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사실 철학적으로 공리주의에서는 동물복지, 그러니까 동물한테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철학적인 논의였었고 그게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줬던 굉장히 큰 힘을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굉장히 어떤 우리의 자잘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또 우리가 규정하고 또 재정의하고 또 거기서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저는 철학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들을 믿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철학 공부를 하고 또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계속 이제 따라가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학자들의 논의들, 그다음에 어떤 되게 이념적인 논의들이 결코 쓸모가 없지 않다는, 예, 그런 또 이제 예,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이런 다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제가 두 분을 당연히 논문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책으로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진행해 주신 유전 선생님께도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일화를 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즘 이전이고 또 이즘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현실을 충실히 이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예, 전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뭐 여러 선생님도 말씀 들어서 재밌었고요. 예.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공들, 전공들에서 입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상 이게 나오는구나. 저 피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이 입장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좌담회까지 마련된 거는 사실상 한국에서 얼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동물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어떤 전공에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즘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이제 저의 정체성이 돼서 이걸 벗어나야지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정체성도 갖고 있지만 사실 좀 넘어서야지 좋을 것 같긴 하는데, 철학적인 것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철학적인 걸 무시할 수 없죠. 철학이 현실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 이 현실을 굉장히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죠. 제가 아무리 인류학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구체적으로는 이렇더라 얘기해도 이게 씨알이 별로 안 먹히거든요. 철학적인 어떤 한마디, 굉장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마디가 던져졌을 때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놀림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정말 저도 전 선생님 말씀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되어 왔는데, 여전히 저희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또 철학이 현실을 설명을 하면서도 또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즘은 이즘이고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이즘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현실이 이즘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의 괴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그 이즘을 넘어서는 현실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게 참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학하시는 선생님들, 이론하시는 선생님들, 윤리학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이야기들도 계속 경청하겠지만, 또 저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이 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같이 좀 그 논의들을 확장시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존재감을 또 강조하면. 그렇죠. 네네. 예, 정말 그쵸. 이런 자존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윤리학을 하셨고 철학을 하시는 김성환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이 다 이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더 이상 추가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는 게 무지하게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딴 데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현실이 뭐 채식하고 뭐 좀 멀다라고 하더라도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개고기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심지어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쵸.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내가 하고 있는 말의 뿌리이고 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진짜 귀한 세 분 이렇게 실제로 봤으면 같이 점심이라도 하고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에 꼭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전주교대 김성환 선생님, 전북대 전혜령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 천명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대학교 이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